3월 모의고사 잘 치렀나요? 안녕하세요. 국어에 모는 것 쫑쌤입니다. 2023년 3월 23일에 고3 모의고사를 치렀습니다. 그 3월 모의고사 준비 시기일 때 올해 문학 비중을 좀 더 두고 독서에는 일정 출제된 지문 주제를 약간 디벨롭 시켜가지고 출제가 되는 경우가 3월 모의고사는 좀 많기 때문에요. 학생들한테 문학 풀고 독서를 넘어오는 것을 잘 제한하진 않아요. 오히려 3월 모의고사는 독서 지문을 각 개인의 리딩 속도에 맞게끔 지문의 개수를 선택하고 어느 정도 풀고 난 후에 문학으로 넘어가는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수능 시험은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를 보여주는 시험이 아닙니다. 그 시간 안에요. 얼마나 많은 문제를 풀고 이를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시험이니까 각각 그 시험지에 맞게 학생들이 요령을 부릴 필요는 좀 있습니다. 자, 3월 모의고사 살펴보겠습니다. 1번부터 3번까지는 독서론이 평이했습니다. 어렵다는 문제 없었고요. 4번부터 9번까지 문제는 인간과 고등 동물의 모방 차이가 무엇인지, 그리고 신경과학 차원의 거울 뉴런을 통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 지문 중에서요, 즉부터요, 투명상자의 위칸과 관련된 행동의 목표를 관찰하지 못하여 행동을 따라하지 못한다. 그 문장을 통해 인간의 거울 뉴런 활성화 수준이 높기 때문에 모방 정도가 높다라고 인간과 고등 지능 동물 간의 그 차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글의 경우요, 영국의 진화 생물학자 및 그 동물 행동학자인 이기적 유전자를 저술하신 리처드 도킨스의 밈의 개념이 나옵니다. 유전자 전달과 마찬가지로 문화도 특정 정보 단위로 복제된다고 말을 하면서 그러한 것을 밈이라고 부를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블랙모어가 나오거든요. 그 블랙모어가 나에서 기생 숙주 모델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유전자, 바이러스, 밈의 유사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블랙모어는 모방이 아니다. 그 문장을 통해서요, 모방이라고 불려지는 조건을 역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10번과 13번의 경우 부동산 매매 등기 절차입니다. 법지문의 경우요, 기출문제를 많이 풀었거나 혹은 EBS 지문을 잘 준비하면요, 주로 첫 번째와 두 번째 문단까지는 어디선가 읽어본, 즉 쉽게 읽기는 문단이 등장합니다. 매수, 매도, 매매, 매매대금, 계약금, 위약금, 중도금, 잔금. 늘 말씀드리지만 법지문의 경우 세 번째 문단부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문의 길이가 짧지만요, 법지문이 각종 정보가 가득 들어가 있고, 법지문은 특히 세 번째 그 문단에서 집중을 다해 읽다가 조금이라도 놓쳤다 그럼 다시 읽게 되거든요. 허니 세 번째 문단부터는 개념 및 조건 혹은 요소들을 잘 체크해서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학생이 부동산 매매 등기 절차를 잘 알고 계신 분 많지 않을 거예요. 저도 잘 모르는데 등기부 편성 그 조건이라든지 등기부 구성 요소, 등기의 종류인 기입 등기와 경정 등기, 그리고 등기의 신청, 등기의 효력의 원칙을 성립 요건주의하고 대항 요건주의 개념으로 구분해서 체크했다면 그 자체를 정독하기보다는 잘 체크를 해놨다면 바로 찾아가서 매칭하면 크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 독서 지문으로는 기술 지문인데 시끌시끌했죠. 첫 문장, 첫 문단에서 용해도는 일정한 용도에서 일정한 용질이 아니라 용매가 맞는데요. 그죠? 근데 뭐 이글 읽으셨을 때 아셨어요? 저도 처음에 정신없고 시간 안에 읽어야 되니까. 그래서 문과는 그려려니 하고 넘어갔을 것이고 이과는 쉬워서 또 그려려니 넘어가셨을 거예요. 문제를 풀 땐요. 좀 아쉬운 거는 사설 모의고사도 요즘 이런 실수를 잘 안 네, 이제 다음으로 기술 지문은 첫 번째, 두 번째 문단에서 주로 개념을 설명하죠. 그죠? 기술 지문 자체가요. 그래서 개념을 체크한 후에 네 번째 문단부터 제시하는 그 개념을 토대로 디테일한 설명들이 막 시작이 되어요. 용해도, 가포화 상태, 결정화, 초임계 유체, 인계 온도, 그 다음에 이제 인계 압력 등 개념이 막 등장하고요. 이과의 경우는 읽을 때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문과 역시도 개념을 잘 정리했다면 거기까지는 괜찮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이제 시작이죠, 진짜. 결정화 공정에 GAS 공정하고 RESS 공정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기술 지문은 과학적 개념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문단에서 제시된 이후에 개념을 실질적으로 상용화시키는 과정을 설명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과 순서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놓치지 않고 보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문학을 보겠습니다. 문학 작품들이 지금까지 출제된 기출 작품이 아니라서 좋았습니다. 저는. 네, 수능 문제를 풀 때요. 익숙한 문학 작품도 심지어 어렵게 느껴지는데 기출 문학 작품으로만 익숙했던 학생들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구나 이런 느낌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문학에 이렇게까지 오래 걸릴 수 있어? 이렇게요. 오히려 내가 모르는 작품이 나오는 것을 문학 작품을 독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스스로 체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대소설은요, 이승우의 오래된 일기로 1인칭 주인공 시점이죠, 역시. 자신의 내면에 있는 죄의식과 이를 정화시키는 방법으로 소설을 쓰면서 이는 일기를 쓰는 행위와 같다.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제를 묻거나 서술 방식에 대한 문제는 형이었고요. 시가 복합으로는 구강의 총선곡하고 장복경의 고산별곡 그리고 이제 백석의 동의작품이 출제되었습니다. 고전시가 주제는 어렵진 않았어요. 그죠? 어려운 건 아닌데 세부 내용을 파악하는 문제가 늘 고민거리를 주고 학생들한테 시간을 오래 걸리게 하는 문제입니다. 아주 잘 냈어요. 문제점 상당히 잘 냈다고 생각해요. 오래 걸리게끔 만드는 거예요. 고민거리를 주고 독해할 수 있게끔요. 감으로 읽거나 기출문제만 주구장창 푸셨다. 이러면 이제 새롭게 출제된 작품을 해석하는 데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작품을 해석하지 못한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정확도도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죠? 이 질문은 고전 시간뿐 아니라 현대시를 읽을 때도 종종 필요하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정지용 장수상 원 고재종의 고요를 시청하다가 출제되었습니다. 고재종, 문태준 시인, 정지용, 서정주 시인이 나올 확률이 높았다고 늘 이번 연도 높았다고 말씀 주셨는데 아니나 다를까 시인은 올해 출제 가능성이 높은 분들만 나와서 출제될 거라고는 다 예측을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어려웠다는 얘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학생들이 시를 읽을 때 시를 구조화시키고 시를 단순하게 바라보고 그냥 빨리빨리 해석해서 넘어가는 그 방식을 가지고 문학작품을 이해한다면 오히려 이 같은 방식은 시를 정확하게 해석하는 데 방해가 되는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도 세 문제거든요. 모두 시를 읽고 해석하는 문제들로만 이루어져서 4분 컷으로 들어오기는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나마 이대봉전은 많이 본 고전소설로 여성 영웅소설로 있는데 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물 중심의 해석과 그리고 고전소설의 디테일 정보 확인을 제대로 확인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문법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글 맞춤법에 따른 모음 줄임말 불규칙 활용에 관련한 문제, 그 다음에 높임 표현과 음운 변동 높임 표현, 중세국어, 일이 출제가 되었거든요. 3월 모의고사예요. 그러면 이제 4월이나 6월쯤에 나올 만한 것들이 무엇일까? 곧이어 나오는 이제 4월이나 6월은 합성어, 파생어, 음운 변동 한 번 더 확인하시고요. 아는 문장 안 나왔죠? 그죠? 아는 문장하고 사동피도 안 나왔죠? 확인하셔야겠죠? 이렇게 잘 정리해서 문법에서 크게 점수를 잃지는 않도록 주의하세요. 네, 지금까지 3월 모의고사 같이 확인해 보았습니다. 국어의 모든 것 정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